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아주 마르지 않았어요. 친정 식구들 중에서도 그렇게 마른 타입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살로 스트레스 받아본 적 없었고 미용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시도조차 한 적이 없어요. 물론 마르고 몸매 좋은 사람 보면 예쁘다고 인형 같다고 말하곤 하죠. 그런데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며 그렇게 돼야겠다고 시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요. 모델급은 아니어도 그렇다고 뚱뚱도 아니에요. 66 사이즈 옷 잘 사서 입고 누구를 만나든 뚱뚱하다던가 둔해 보인다던가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도 아주 마른 편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께서는 좀 뚱뚱하신 편이고 시아버지는 마르신 편인데 남편은 그 중간? 그냥 뚱뚱하지도 깡 마르지도 않은 몸매? 그런데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닮아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정말 많이 뚱뚱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본 시누이는 정말 마른 몸매에 얼굴도 작고 너무 예쁜 모습이라 전혀 상상이 되질 않았어요. 제가 신혼초에 케이크나 디저트류를 자주 선물로 사서 시댁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관리하는 사람처럼 까칠하게 굴기는커녕 너무 맛있어 보인다고 한마웃음 지으며 같이 먹고 수다 떨고 그랬던 적이 많아서 더더 믿을 수 없었죠. 한편은 남편 어릴 때 사진을 보려고 사진첩을 보려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시누이가 몸을 날려 사진을 못 보게 막더라고요. 괜히 그러니까 더 보고 싶은 청개구리 같은 마음 생겼고 시누이 몰래 사진을 보게 되었죠. 사진을 보고 나서 남편에게 몇 차례 계속 물어봤어요. 시누이가 정말 맞느냐고.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뚱뚱한 모습에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보여주기 싫어했는지 한 번에 이해가 되더군요. 시누이가 다이어트를 그 몸매를 유지한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히스테리를 부리거나 음식이나 식습관 같은 걸로 예민하게 굴지 않았어요. 가족 모임을 하기 위해 식당을 예약할 때에도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위해 음식을 할 때도 재료나 메뉴에 크게 터치하는 게 없었고 음식 천천히 먹고 식사량이 작은 것 뿐이지 정말 잘 먹고 잘 어울렸거든요. 사실 눈여겨보고 있지 않으면 크게 신경 쓰일 정도도 아니었고 정말 본인이 관리 잘 하는구나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급격하게 입맛이 바뀌면서 살이 엄청 찌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군것질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자꾸 밥보다 군것질을 더 많이 찾게 되고 어느새 주식이 돼버릴 정도로요. 시누이가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시댁에 가서 군것질만 하고 있으면 아이한테 영양분이 부족하겠다고 차라리 영양가 있는 걸 다른 걸 먹으라고 챙겨주기도 하고 같이 일부러 밥을 먹어주기도 했어요. 만삭 때까지 주변 도움이 있었지만 여전히 군것질을 많이 했고 정말 살이 인생 최고로 많이 찌게 되었습니다. 그 살들은 출산을 하고 났는데도 쉽게 빠지지 않더라고요. 집에 있는 옷들은 하나도 맞지 않고 아직 갓난아이 옆에 두고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도 잘 되지 않는 다이어트에 저도 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시누이가 눈치를 조금씩 주더니 나중엔 연락이 따로 오더군요. 참다 얘기한다고 애 낳은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살도 못 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군것질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말지 무슨 고생했냐고. 돌잔치 때 창피하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솔직히 이런 연락이 기분이 나빴어요. 계속 살이 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시 조금씩 빠지고 있었는데 너무 다그치니까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돌잔치 하면 사진이 평생 남을 거고 저도 이런 모습을 남기고 싶지 않았기에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우리 딸 돌잔치 사진을 볼 때마다 시누이처럼 온몸을 날려 못 보게 막을 순 없잖아요. 독한 마음을 먹고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 운동도 하고 식이조절도 해서 살을 많이 뺐습니다. 그렇게 시누이의 잔소리도 따가운 눈총에서도 벗어났고 딸은 양가 부모님의 예쁨을 받으며 무럭무럭 커갔죠. 어른들 말도 어느 정도 다 알아듣고 말도 잘하고 본인의 의사표현도 전달할 수 있게 되니까 점점 딸이 시댁에 가기 싫다고 하는 날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집에 갈 때는 미리 먼저 현관에 나가서 신발 다 신고 얼른 가자고 보채는 아이가 시댁만 가자고 하면 방에서 꼬물꼬물 거리며 가기 싫다고 하는 모습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시부모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고
항상 올 때마다 손녀 예뻐서 재롱 보는 맛에 사신다며 올 때마다 맛있는 거 해주시고 친정 엄마보다 더 챙겨주시는데 거부하는 딸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몇 번은 남편과 제가 어르고 달래서 억지로 데려가고 몇 번은 너무 완강하게 거부를 해서 아프다는 핑계로 시댁에 가지 않았고 그런 날은 시부모님께서 얼마나 걱정을 하시던지 제가 너무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몇 번 시댁에 다녀온 다음부터는 딸이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떼쓰며 울기까지 하는데 그날은 시아버지 생신날이라 안 갈 수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우는 아이를 남편이 달래며 안고 저는 뒤에서 딸아이 신발과 겉옷을 챙겨들고 시댁으로 출발했어요. 차 안에서 빽거리면서 울다 잠들어서 얼굴은 퉁퉁 부어있고 잠든 채로 남편에게 안겨 손녀가 들어오니 시아버님께서는 또 놀라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안방에 잠시 재워두고 상을 차리고 밥 먹을 때가 되어서 딸을 깨우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시누이가 딸아이가 걱정됐는지 이미 방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딸아이 손을 붙잡고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고 딸은 잠이 덜 깼는지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모자란 음식들 다시 내어오고 하느라 딸은 시누이가 챙겨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딸이 밥을 먹다 말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시누이 옆에 앉은 채로 토를 해버렸습니다.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 모두 다 깜짝 놀라셨고 저는 들고 있던 접시를 바닥에 던지고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딸을 데리고 응급실로 갔고 고작 6살밖에 되지 않는 딸은 스트레스성 위경련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짜 눈앞이 하얗게 질리고 제가 엄마가 맞는지 딸에게 미안하고 가기 싫다는 애를 억지로 데려와서 이게 무슨 꼴인지 병원에 주저앉아서 미어지는 가슴을 마구 두드렸습니다. 일단 진통제를 투여받고 밤새 또 토하거나 다른 이상이 있을지 모르니 입원을 시켜 지켜보자고 하셨고 입원 수속을 했습니다. 남편은 걱정하시던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저는 입원실에서 입원 준비를 했어요. 옷을 갈아입히는데 딸 팔뚝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애써 침착하게 마저 옷을 갈아입히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네서 어디 부딪혔는지 아니면 침대에서 떨어졌는지. 하지만 입을 꾹 다물고 저에게 대답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팔에 멍이 들어있는데 왜 그러는지 말을 하지 않는다고. 가서 물어봐 달라고. 나에게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 말을 하면서 눈물이 어찌나 나는지 제가 정말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입원실 밖에서 기다리는데 남편도 대답을 듣지 못한 채로 나왔고 딸은 그저 외할머니만을 찾았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엄마에게 전화했고 엄마는 양말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로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주는데 그거 먹으려고 하면 고모가 째려보고 몰래 먹으려고 했는데 고모가 봐버려가지고 고모 방으로 데려가서 혼낸 적도 있다고. 할머니 댁 가면 엄마는 일하고 아빠랑 같이 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는데 고모가 나랑 논다고 방에 데려가서 음식 먹지 말라고 한다고 살찐다고 지금도 너무 뚱뚱하다고 하면서 혼낸다고 살찌면 사람들이 욕하고 친구들이 같이 안 놀아준다고 학교 가면 새로운 친구도 못 사귀고 평생 혼자 놀아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할머니 방에서 고모가 밥 조금만 먹고 고기 먹지 말고 나물 반찬만 먹으라고 했는데 자기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먹으려고 입에 넣었는데 꼬집고 밥을 입에 넣고 몇 번 씻고 삼키려고 했는데 꼬집었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토가 나왔다고 말하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저희 딸 또래보다 키가 좀 크고 몸무게가 조금 더 나가요. 유치원에서 항상 키랑 몸무게 측정하고요. 비만이었던 적 없고 잘 먹고 잘 크고 있는 아이한테 저런 말을 했다는 게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군요. 저런 말을 듣는지도 모르고 가기 싫다는 애를 억지로 끌고 간 제가 너무 한심스럽고 창피했습니다. 친정 엄마와 딸아이를 병원에 두고 그 밤에 남편과 시댁으로 다시 갔습니다. 도저히 다음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누이 방문이 살짝 열려있는데 그 방 안에 온갖 군것질거리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케이크는 손으로 퍼먹은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소리가 나는 화장실 문을 열었죠.
신우이는 억지로 토를 하려는데 입안에 손을 넣어 먹었던 음식물들을 다시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차고 황당하고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도 되지 않고 그저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남편은 그런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내리쳤습니다. 신우이는 소리 지르며 주저앉았고 그 소리에 시부모님이 밖으로 나오셨죠. 씩씩거리는 남편은 악에 받쳐 찢어지는 목소리로 신우이가 우리 딸에게 했던 일들을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님은 주저앉아 버리셨고 시아버지께서는 신우이 방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신우이에게 말했어요. 딸아이 심리상담 치료 들어갈 거고 모든 비용을 청구할 거라고. 그리고 다시는 어떤 이유에서든 마주치지도 않게 하겠다고. 제 말이 끝나자 신우이는 발악하며 얘기하더군요. 다 제 딸을 위한 거라고. 본인이 다 겪어본 일이고 그러지 말라고 한 행동인데 뭐가 잘못된 거냐고. 잘 되라고 한 거지 자기가 틀린 말 한 거 있냐며 악을 쓰더군요. 그 모습을 뒤로하고 시어머니께도 말했습니다. 시댁이가 있는 한 행여 참석하는 자리가 있거든 저는 다시는 시댁에 방문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 딸이 오고 싶다고 할 때까지 절대 데리고 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요. 주먹 꽉 쥐고 부들거리는 몸을 애써 꼿꼿이 힘을 주고 서서 끝까지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데 시아버지께서 신우의 방에서 옷들을 잔뜩 챙겨 들고 나와 집 밖으로 던져버리셨습니다. 본인이 집에서 사람 같지 않은 것한테 먹을 거 주고 잠도 자게 해줬다고 신우이한테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신우이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시아버지는 나가라고 소리치시고 그런 모습을 뒤로하고 저희는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직까지 시댁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딸이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시어머니께서도 그저 문자로 잘 지내라는 연락만 하실 뿐 전화나 따로 찾아오신다거나 하진 않으십니다. 상담 치료 비용은 신우이에게 청구해서 받아내고 싶었지만 시아버지께서 본인이 내겠다고 하셔서 그건 무산이 되었네요. 여전히 지금도 신우이는 시댁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 저희 부부에게 매일 연락이 옵니다. 하루는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다가 하루는 욕설이 섞인 화를 냈다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답장도 하지 않고 냅두고 있습니다. 남편도 아직 본인의 화가 덜 풀린 건지 어쩐 건지 신경도 안 쓰고 있고요. 딸아이는 다시 밥도 잘 먹고 저랑도 이제는 이야기도 잘하고 외할머니 댁에 가는 걸 여전히 좋아하지만 요즘엔 저랑 함께 노는 걸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무심한 엄마가 되지 않기 위해 저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최고의 엄마가 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응원해주는 남편이 있기에 오늘도 딸과 함께 놀이터로 놀러 갑니다.